은행 지하 금고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도영과 정미경 부부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카드키를 건네며 오른손을 꼭 쥐었다 펼쳤다 반복했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찰칵 소리조차 이날만큼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서류철이 쌓인 깊은 칸이 드러났습니다. 도영은 손을 집어넣어 두툼한 서류철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의 등 뒤 아내 미경의 차가운 시선이 그 손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 안 하고 모아온 것들이야? 도영은 짧게 숨을 들이켜며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오늘 다 말하려고 했소. 여기 나온 것들부터 차근차근. 미경은 남편 옆으로 다가가 금고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얇은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아직 열지 마.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미경은 장부를 눈앞까지 가져가 표지를 한번 읽고 말없이 다시 금고 안에 넣습니다. 말은 단 몇 마디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10년치 침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금고의 냉기가 부부 사이의 온기까지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문을 열려 했지만 미경은 이미 금고 앞에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자. 여기서 더 듣고 싶지 않아. 미경아, 오늘은 정말 말하려 했어.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말하려는 사람은 먼저 숨기지 않았어야지.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뒤를 바라보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고문이 천천히 닫히며 철문 사이로 부부의 뒷모습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10년의 진실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아침 식탁 위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미경은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구겨진 담뱃값 계산표를 탁 하고 펼친다. 종이가 펴지면서 냉랭한 공기가 함께 나온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당신 이 돈 다 어디로 날리는 거야? 도영은 밥알을 삼키다 말고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눈은 밥그릇을 보는데 표정은 이미 굳어 있다. 알았어. 줄여볼게. 말은 짧은데 입속에서 오래 맴돌다 나오는 듯한 톤이다. 미경은 계산표 옆에 적금 상품 안내서를 한 장 더 꺼내서 정확히 도영 앞에 놓는다. 줄이기만 하지 말고 이거라도 넣어. 이 나이에 아직도 통장 하나 안 만들 거야? 도영은 안내서를 들었다가 순간 눈치를 살피며 가볍게 접어 자기 가방에 슬쩍 넣는다. 그 장면을 미경이 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없는데 표정이 더 무섭다. 장면은 저녁 편의점 앞으로 넘어간다. 가로등 아래 도영은 담배 자판기 앞에서 잠시 멈춘다. 손이 자판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엔 담배 대신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온다. 도영은 그 돈을 잠시 바라보다 지갑 속에 천천히 넣는다. 이때 옆에서 누군가 담배불을 붙이며 다가온다. 회사 동료다. 갑자기 금연이야? 아침마다 피우던 사람이? 도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든다. 집에서 하도 뭐라 해서 나도 좀 줄여보려고. 동료는 담배를 털며 의심스런 표정으로 묻는다.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 끄는 얼굴인데? 뭐 숨기는 거 있지? 도영은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주머니 쪽을 막는다. 숨길 게 뭐 있다고 그래. 그냥 새해 다짐 같은 거지 뭐. 동료는 한번 헛웃음을 치더니 주머니에서 메모지 하나를 꺼내 건넨다. 금연도 좋지만 이거 하나 해봐. 요즘 난리 났어. 진짜로. 메모지에는 익숙하지 않은 영어 종목명과 동그라미 표시들이 점점이 적혀 있다. 도영은 흠칫 놀란 듯 메모를 받는다. 눈빛이 아주 잠깐 빛난다. 퇴근길 골목 끝에서 짚불빛이 비친다. 도영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받은 메모지를 꺼내어 바라본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작은 메모장을 꺼내
그 종목명을 다시 옮겨 적는다. 이름도 모르는 회사. 동그라미 3개. 수익 화살표. 그는 옮겨 적는 동안 손이 떨릴 정도로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적자마자 메모장을 천천히 닫는다. 도영은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 담뱃값보다 이게 더 남겠지.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주머니 속 10,000원짜리가 바스락 소리를 낸다. 그리고 도영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연다.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선 도영은 가방 끈을 한번 고쳐매고 저축은행 건물 앞에서 잠시 서성인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낯설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지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자동문 안으로 들어간다. 실내엔 볼펜 긁는 소리와 에어컨 바람만 흐르고 직원이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도영은 목을 한번 가다듬고 조금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예금 하나 만들려고요. 그 입출금 알림 같은 건 없으면 좋겠고요. 직원이 손을 멈춘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빛에 잠깐 질문이 스친다. 알림 전부 비활성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영은 고개를 빠르게 끄덕인다. 네. 다 꺼주세요. 메시지도 앱도 모두.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대신 서류를 꺼내 만들어야 할 칸들을 표시해준다. 도영은 서류를 채우면서 손등에 땀이 맺히는 걸 느낀다. 볼펜 끝이 종이를 살짝 찢을 정도다. 통장 개설이 끝나고 직원이 작은 파란 통장을 건넨다. 도영은 그 통장을 손바닥에 얹는 순간 묘한 전율을 느낀다. 카드도 없고 알림도 없고 안에 몰래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금고처럼 단단한 문을 나와 도영은 은행 밖 인도에 서서 주위를 한 번 더 살핀다. 누가 그를 본 것 같아. 속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도영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통장에 적힌 계좌번호를 다시 바라본다. 이게 시작이네. 장면은 저녁 회사 퇴근길로 넘어간다. 지하철 벤치에서 도영은 아내가 아침에 건넨 적금 안내서를 다시 펼친다. 그리고 그 안내서를 바로 옆 휴지통에 천천히 밀어넣는다. 일부러 구겨지지 않게 흔적도 없이 조용히. 그 순간 전화가 울린다. 발신자 정우진 처남. 도영은 주변을 살피며 벤치 옆으로 이동해 받는다. 우진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숨소리가 서두름 가득하다. 형님, 그거 알아요? 그쪽 개발 발표 곧 납니다. 형님만 알고 계세요. 도영은 숨을 내쉰다. 경계심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고. 통화를 끊으며 도영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친다. 그날 밤 집 앞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도영은 통장을 다시 꺼낸다. 새 통장. 알림 없음. 비밀 계좌. 그는 손가락으로 계좌번호를 천천히 문지르며 낮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손등을 비춘다. 부인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게 보인다. 도영은 얼른 통장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어딘가 낯선 결심이 느껴진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무렵 도영이 회사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다가와 어깨를 툭 건드린다. 형님, 여기 있었네. 잠깐만 시간 좀 돼요? 도영은 놀란 듯 뒤돌아본다. 우진은 숨이 찬 얼굴로 자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들고 있었다. 둘은 주차장 한쪽 그늘진 곳으로 이동한다. 도영은 주위를 한번 확인한 뒤 묻는다. 뭔데 그렇게 급하게 찾아와? 우진은 서류철을 열어 지도 개발 계획 초안 도면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종이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손으로 누르며 낮게 말한다. 형님, 이거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딱 들어가면
진짜 크게 잡습니다. 도영은 서류 위에 몸을 숙여 표시된 빨간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살짝 굳는다. 확실한 거냐? 우진은 고개를 깊게 끄덕인다.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인다. 형님,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누나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영은 눈을 한번 크게 깜빡인다.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이 공기 중에 뜬 채로 오래 남는다. 장면은 저녁 집 앞 현관으로 전환된다. 도영이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미경이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 수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 아니, 요즘 우진이가 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 무슨 일 있어? 도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하게 한숨을 들이쉰다. 문틈 사이로 미경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 그는 신발을 벗다 멈추고 아무 일 없는 척 소리를 만든다. 신발을 크게 탁 내려놓고 일부러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미경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도영을 바라본다. 당신 요즘 우진이랑 뭔 일 있어? 도영의 표정에 잠깐의 당황이 지나간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고 짧게 말한다. 아니, 그냥 차 고장나서 좀 도와달라더라. 미경은 말없이 도영의 신발을 본다. 흙먼지가 묻은 신발 앞코를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눈길이 도영을 불편하게 만든다. 도영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주머니에서 처남이 준 도면 일부를 꺼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미경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도영은 서류를 서랍 속 깊이 밀어넣으며 작게 중얼거린다. 말하지 말라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의 손끝은 떨리고 눈빛엔 이미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 자리 잡는다. 저녁 무렵 도영은 작은 방 책상 위에 경매 공고지와 계산기, 메모지들을 쫙 펼쳐놓았다. 탁자 위에는 담뱃값 대신 모았던 5만 원권 뭉치가 조심스럽게 쌓여 있다. 도영은 숫자를 3번씩 다시 확인하고 메모지에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친다. 이거다, 이건 잡아야 돼. 그 순간 문가에서 미경이 조용히 고개를 내민다. 여기서 뭐해? 요즘 방에서 오래 있네. 도영은 서류 위에 팔을 자연스럽게 올려 중요한 숫자들을 가린다. 아, 회사 정산 좀 하는 거야. 정신이 없네 요즘. 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본다. 서류 한 귀퉁이가 슬쩍 보인다. 빨간색 펜으로 그어놓은 동그라미들. 그리고 건물 사진. 건물 사진이네. 도영은 잽싸게 서류를 들고 책장에 꽂는다. 아, 그거 그냥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거야. 회사 교육 자료 같은 거. 말은 길어지고 설명은 짧아진다. 미경은 의심을 접지 않는다. 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문을 닫으며 말한다. 밥 식겠다. 나와. 문이 닫히자 도영은 긴 숨을 내쉰다. 장면은 경매 법원으로 전환된다. 도영은 입찰봉투를 꺼내들며 손에 땀을 닦는다. 그 옆에서 처남 우진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치며 말한다. 형님, 이거 진짜 물건 맞습니다. 사람들 아직 몰라요. 우리가 먼저 먹는 거라니까. 도영은 입찰봉투를 흔들며 묻는다. 확실하냐? 괜히 덤비면. 확실하죠. 이건 진짜 큰 거 잡는 거예요. 도영은 망설이다가 입찰봉투를 제출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말한다. 여기까진 괜찮겠지. 며칠 뒤 법원 게시판에 붙은 낙찰 결과. 낙찰자 강도영. 도영은 종이를 보며 소리 없이 웃는다. 우진은 그의 어깨를 퍽 치며 말한다. 형님, 이거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둘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계단을 내려간다. 그들의 뒤에서 누군가 짧은 시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미경이었다. 미경은 남편이 우진과 함께 나가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들뜬 얼굴을 창문 너머로 조용히 바라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짧게 적는다. 우진. 요즘 자주 등장.
밤 집에 돌아온 도영은 방 안에 놓인 부동산 계약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으로 쓸어본다. 그 문서 위엔 금색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다. 담뱃값이 이렇게 되네. 그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금고 상자에 넣는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어딘가 묵직하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미경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들이운다. 미경은 방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말없이 그림자만 천천히 사라진다. 늦은 밤 거실 TV는 꺼져 있고 벽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울린다. 미경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위에 놓인 수건을 정리하려다 의자 위에 걸쳐진 도영의 가방을 본다. 조용히 가방을 들어올리자 안에서 딸깍 작은 플라스틱 소리가 난다. 미경은 잠깐 멈춰 서서 주위를 확인한 뒤 천천히 가방 지퍼를 내린다. 그 안에서 검은 USB 하나가 손에 걸린다. 미경은 USB를 손에 쥐고 잠시 숨을 멈춘다. 회사 정산이라고 했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회사라는 단어를 믿지 않고 있다. 조용히 침실 문을 열어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한다. 도영은 등을 돌린 채 깊게 자고 있다. 숨결이 일정하다. 미경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실 컴퓨터 앞으로 급히 걸어간다. USB를 꽂는 순간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며 폴더 몇 개가 나타난다. 폴더 이름, 정우진 도면, 부지매 입서류, 법인정 관비 공개, 계좌 정리 비알림. 화면을 보는 순간 미경의 얼굴에서 표정이 서서히 사라진다. 숨소리가 차갑게 바뀐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개발구역 도면이 펼쳐진다. 빨간 펜으로 칠해진 표식들. 우진의 이니셜. 우진이? 두 번째 폴더에는 남편 명의가 아닌 계좌 목록이 엑셀로 정리되어 있다. 잔액은 0이 아니다. 줄마다 초록색 숫자가 꽉 차 있다. 미경은 모니터를 보는 눈이 흔들리고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한다. 그때 침실 문 힌지즈가 살짝 소리난다. 문틈 사이로 도영의 그림자가 비친다. 미경은 USB를 뽑아 손바닥에 꼭 쥔 채 재빨리 컴퓨터를 끈다. 도영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온다. 여기서 뭐해? 안 자고? 미경은 USB를 식탁 아래 손으로 숨긴다.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만든다. 그냥 내일 장보기 적다가 불 꺼져 있길래. 도영은 미경 옆을 지나가며 거실 공기를 맡는다. 전자기기 특유의 열 냄새가 남아있다. 도영의 눈이 컴퓨터 본체로 잠깐 향한다.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지만 얼굴은 계속 차분하다. 도영이 방으로 돌아가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미경은 천천히 식탁 아래에서 손을 꺼낸다. USB는 손바닥에서 식은 땀 때문에 젖어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녀는 USB를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문다. 지금까지의 의심은 눈치였지만 지금부터는 확신이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도영은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침대 옆 협탁 위 도영의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져 있다. 발신자 정우진. 그 아래에는 미리 보기로 사진 한 장이 떠 있다. 호텔 로비. 우진. 그리고 낯선 여자의 실루엣. 도영은 황급히 휴대폰을 잡지만 그 순간 침대 옆에서 미경의 손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든다. 미경은 화면을 터치해 사진을 크게 확대한다. 우진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다. 여자의 어깨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그 아래 메시지. 형님, 어제 얘기 잘 해놨습니다. 누나만 조심하세요. 미경의 손가락이 멈춘다. 눈빛이 흔들리다. 곧 차갑게 굳는다. 도영이 당황해 손을 뻗는다. 여보, 그건. 미경은 그의 손을 확 밀쳐내며 휴대폰을 들고 천천히 일어난다. 어제 얘기를 잘 해놨다. 침대 가장자리가 울릴 정도로. 도영의 숨이 빨라진다. 그거 오해야. 우진이가. 미경은 사진을 다시 확대하며 말한다. 여기 있는 여자 누구야?
나랑 상관없어. 그건 우진이 여자 사진이. 왜 당신한테 보고가 오는데? 대답이 막힌다. 도영은 입을 열다가 닫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버린다. 미경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치듯 던진다. 목소리는 떨림도 화도 아닌 그보다 더 무서운 확신의 톤이다. 당신 요즘 방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말 안 해도 알겠다. 도영은 다급히 말한다. 미경아, 들어봐. 다 설명할게. 지금은.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건 설명할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주워들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우진이랑 같이. 나를 속였구나. 도영은 소리를 높인다. 그게 아니라고. 그 사진은. 입 다물어. 단 2글자. 그 말에 도영의 목소리가 뚝 끊긴다. 미경은 걸어가며 문을 열고 주머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 그것은 지난밤 손에 숨겼던 USB였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한다. 이제부터는 나도 따로 볼 게 있어. 문이 닫힌다. 잠시 후 들리는 발걸음 소리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도영은 휴대폰을 쥔 채 방 한가운데 멈춰 서 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밤.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고 도영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꾸만 손등을 문지른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며 미경이 들어온다. 표정엔 어떤 감정도 없다. 그게 더 무섭다. 미경은 천천히 걸어와 식탁 위에 놓은 남편의 휴대폰을 2손으로 들어올린다. 그리고 도영에게 묻는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우진이랑 무슨 일 하는 거야? 도영은 의자를 밀치며 급하게 일어난다. 말했잖아. 그 사진은. 미경이 휴대폰 화면을 켠다. 호텔 사진, 우진, 낯선 여자. 사진을 쳐다보는 동안 미경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여자 누구냐고 묻는 거야. 왜 당신한테 보고를 하냐고. 도영은 말을 꺼내려다 침이 걸려 기침을 한다. 그리고 괜히 옆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한다. 우진이 요즘 좀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래도 하고. 그 여자도 아마 그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순간 집 전체가 얼어붙는다. 미경은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다가온다.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다. 이거 어젯밤에 내 가방에서 나왔어. 도영은 숨이 멎은 듯 USB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린다. 미경은 USB를 손가락으로 튕기듯 흔들며 말한다. 계좌 목록, 부동산, 법인 문서, 그리고 우진이 이름까지. 도영은 다급하게 손을 내뻗는다.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 그래, 말할 때가 아니었겠지. 미경은 USB를 꽉 쥔 채 식탁 모서리에 손을 탁 올린다.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서 분노로 바뀐다. 10년이야, 도영씨. 10년. 도영은 뒤로 물러나며 말한다.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오해할까봐. 오해. 우진이랑 둘이 뭐 꾸몄는지도 모르고 여자까지 끼고 문서 숨겨놓고 계좌까지 몰래 만들고.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거실 공기가 흔들리는 듯하다. 도영의 어깨가 축 떨어진다. 숨소리도 얇아진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난 그냥 우리 둘을 위해. 미경은 도영의 말을 끊는다. 한 단어씩 또렷하게. 우리?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였다고. 그녀는 USB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도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나도 준비할게.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미경이 천천히 방을 나가는 동안 도영은 꼼짝도 하지 못한다. 허공을 향해 손을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그 동작만 덜덜 떨리고 있다. 새벽 6시 40분. 집안은 아직 어둡고 도영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 시간 미경은 이미 깨 있었다.
촛농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USB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녀는 옷을 조용히 챙겨 입고 도영을 한번 바라본다. 10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해왔는지 이제 선명하게 아는 사람의 눈빛이다. 현관문을 닫는 딸깍 소리. 미경은 숨을 내쉬며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볍게 독백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지.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USB와 프린트된 계좌 목록, 부동산 계약서 사본, 개발 도면, 심지어 정우진 이름이 찍힌 파일.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눈을 치켜 올린다. 이 정도 자료면 부인 쪽에서 움직일 근거 충분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깊게 숙인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 깔린 움직임이다. 제가 제대로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서류처를 정리하며 묻는다. 금고는 남편분 명의죠? 미경은 짧게 대답한다. 네. 하지만 바꾸고 싶어요. 은행 금고실 상담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묻는다. 금고명의 변경은 당사자 동의나 혹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경은 차분히 USB를 내민다. 직원이 폴더를 열어본 순간 잔액과 금액의 규모에 입술이 살짝 굳는다. 이 금액이 다 남편분 단독 명의인가요? 네. 하지만 결혼 후에 만든 것들입니다.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표정이 딱딱해진다. 그 표정이 곧 가능하다는 신호다. 내일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내일 오후 2시 방문 예정이시고요. 미경은 흔들림 없이 대답한다. 그럼 저는 오후 1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그 짧은 말에서 승부의 시간을 스스로 정한 사람의 기세가 느껴진다. 아파트 앞 주차장. 미경은 차 문을 열고 USB를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꺼내본다. 손에 꼭 쥔 채 눈을 감고 낮게 말한다.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너 혼자 잘 살았지. 근데 이젠 끝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아파트 창문을 바라본다. 그곳에 아직도 자고 있을 남편을 조용히 내려다본다. 그리고 묵직한 걸음으로 차에 오른다. 엔진이 조용히 켜지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신호음처럼 울린다. 은행 지하 금고실 복도.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울리고 도영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쉰 뒤 직원에게 카드키를 건넨다. 3-17번 열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키를 단말기에 꽂는다. 삑. 짧고 건조한 알람음이 울린다.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한다. 표정이 이상하게 굳는다. 고객님, 여기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도영은 순간 웃음 섞인 헛기침을 한다. 장난합니까? 그건 내 금고예요. 직원은 다시 단말기를 스캔한다. 이번엔 화면에 붉은 글자가 선명히 뜬다. 접근 불가. 명의 변경 완료. 직원이 침을 삼키며 말한다. 금고 명의가 다른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굳는다. 표정이 사라진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들썩인다. 누구로? 멈칫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한다. 정미경 고객님입니다. 도영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낯익은 구두 소리가 울린다. 금고실 문 앞으로 미경이 등장한다. 그녀는 어두운 코트를 정리하고 직원에게 새 카드키를 건넨다. 3-17번요. 직원은 당황한 듯 서둘러 인식시킨다. 이번엔 삑하고 부드러운 승인 음이 뜬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린다. 서류철들, 계좌 목록, 도영이 10년 동안 숨겨온 모든 세계가 그 안에 있다. 미경은 금고 안으로 손을 넣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가져온 가방에 넣는다.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미경아, 그거 다 뭐 하려는 건데? 미경은 마지막 서류를 넣고 금고 문을 천천히 닫는다. 잠시 도영을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다.
오직 확신만 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도영은 한 발 다가가며 말한다. 잠깐만. 그건 내가 당신 거였지. 그치? 미경은 새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한 문장을 던진다. 근데 이제는 내 거야. 그녀는 뒤돌아 복도를 걸어나간다. 발소리는 흔들리지 않고 속도도 일정하다. 마치 1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의 걸음. 도영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금고 문만 바라본다. 삼킨 숨이 목에 걸린 듯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 형광등 아래 도영의 그림자만 길게 흔들린다. 그는 깨닫는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걸.